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이 다급하게 미국에 긴급 대화를 요청했고요. 미국이 이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10일 이 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하면서 중국 외교의 양대 축인 양제스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미국과 외교적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네 가지 사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회 기간 중에 미국의 긴급 대화를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은 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일 시작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2주 정도 진행됩니다만은 올해는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 주 정도 단축해 가지고 11일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긴급하게 미국의 대화를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특이합니다. 두 번째는 일정도 긴급하게 잡았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는 일정 또한 최대한 빨리 잡으려고 했다는 건데요. 현재 정해진 날짜는 18일과 19일입니다. 미국 시간입니다. 날짜가 이렇게 정해진 것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일정 때문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하고 함께 일본, 한국 방문한 다음에 18일 귀국길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블링컨 장관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중간급유를 하게 되는 앵커리지에서 양제츠와 왕이를 만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가장 좋은 그림이 뭐냐면 이 블링컨 장관이 귀국하는 길에 베이징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회담을 하면 최상이겠죠. 그런데 미국은 이걸 허락하지 않았고요. 대화를 하려면 귀국길에 중간급유를 하게 되는 앵커리지로 오라고 한 것이고요. 중국 측은 체면 가리지 않고 앵커리지에서 만나보겠다 이런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정으로는 미국 시간으로 18일 잠깐의 만난 다음에 이제 19일 본격 대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리지에서의 만남에 대해서 SCMP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미국 전문가인 유해동의 말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앵커리지가 미국이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거리가 거의 같은 곳은 알래스카뿐이라 그러면서 중국 측이 미국 본토에 인접한 장소는 피하면서 양국의 회담이 대등한 입장에서 이뤄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본토가 아니고 중립적인 이미지의 장소에서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한 게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인데요. 이건 중국의 체면을 고려한 그런 일방적인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중국의 두 외교수장이 동시에 대화에 나선다는 점입니다.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이번 미국과의 대화에 중국의 두 외교 축이 동시에 출동한다? 여러분, 그동안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대화를 하더라도 양제츠와 왕이가 역할을 분담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식한 적은 정말 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함께 움직인다는 거, 이거 정말 특이합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다급하다는 것이고 두 사람 모두 나서야만 될 시급한 현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블링컨 장관 외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함께 대화에 나섭니다. 미국 측 대화 파트너를 보자면 양제츠, 블링컨, 왕이, 설리번 이런 개념입니다. 그동안 관례를 보면 왕이 외교부장이 만약에 미국을 방문했다 그러면 당연히 설리번이 아니고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났을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번 대화가 그런 격식 같은 것을 전혀 따지지 않고 진행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긴급하게 미국과 대화해야 될 사안이 생겼다는 의미일 겁니다. 결국 이번 대화는 블링컨 장관의 귀국길에 잠시 들르는 앵커리지에서 중국의 두 외교수장과 만나게 되고 설리번 보좌관은 워싱턴에서 날아와가지고 합류해가지고 짝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는 이번에 미중 대화, 중국이 긴급하게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이 미국에 이렇게 대화를 다급하게 요청했고, 그것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달라는 중국 측 요청을 미국 측이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일본, 한국 방문 중에서 중국에서 만났으면 한다는 제안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걸 거부했고요. 결국 이 블링컨 장관의 귀국길에 앵커리지에서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낙찰됐다는 것이 중국 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체면 다 버리고 격을 낮춰가면서까지 미국 측에 대화를 요청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당당하면서도 큰 소리 쳤던 중국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7일 중국의 올해 외교 방향을 예고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을 100분간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통역 없이 중국어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 이런 요구를 했죠. 왕이 부장은 미중 관계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잘하건 못하건 중국 인민이 발언권이 있으며 주인공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내정에 대해서 뭐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이런 거죠.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왕이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에서 건널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서 타협이 여지나 물러설 공간은 없다 그러면서 미국에 양보할 수 없음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안은 반드시 통일할 것이고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은 어떤 형식의 대만 독립 분열 행위건 좌절시킬 능력이 있다라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예년보다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왕이는 미국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홍콩은 식민 통치 시기에 어떠한 민주도 없었다 그러면서 중국 중앙정부보다 홍콩의 민주 발전에 관심을 갖는 이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홍콩 선거제도 개정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이는 세계 1위 경제 규모로 이익이 교차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쟁은 필연적이라 그러면서 핵심은 공평, 공정의 기초 위에서 펼쳐져야 하며 서로 공격하거나 제로섬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서 코로나19 방역, 경제 회복, 기후변화 같은 협력에 필요한 리스트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제한은 풀고 새로운 인위적 장애물을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큰 소리 엄청 친 거죠. 한편 왕이 부장은 예년과는 달리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이 왕이 부장의 양회 기간 중에 기자회견은 사실 중국 외교의 방향을 총정리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지난 7일에 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도 당당했던 중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미국의 대화를 요청하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이 중국은 지금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미국에 긴급하게 대화를 요청했는데요. 그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중국 외교의 최고 수뇌부가 동시에 출동할 때는 그야말로 긴박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대화를 요청한 때는 양회 기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7일 이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회 중에서 중요한 돌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양회에서는 이 중국 국내외의 모든 정세들이 다 논의됩니다. 여기서 시진핑 지도부가 그동안 큰소리 쳐왔던 대미 문제가 이 정면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 뭔가 발생했고 그래서 급기야 미국이 SOS에 가까운 대화를 요청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중 전략은 이미 방향이 정해졌죠. 철저한 반중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군사적 압박은 물론이고 경제적 압박까지 병행됩니다. 한마디로 중국 고사작전을 펼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74쪽에 달하는 중국 봉쇄 정책 관련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말기 때의 보고서입니다만은
미 국무부 체계가 정권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보고서까지 다 폐기되는 건 아닙니다. 그 보고서는 아직도 유효하게 미 국무부의 계획으로 이렇게 살아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를 특정 보도했던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이 중국 공산당이 위험한 형태, 그리고 사상의 출처, 중국이 직면한 취약점, 미국 및 동맹국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단대의 웨이종요 교수는 이 보고서를 지금 내놓는 것은 소련을 봉쇄하려고 했던 캐넌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이고 중국의 봉쇄 정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대로 미국은 중국을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봉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 정권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그것은 중국 내부를 향한 자존심 살리기에 급급한 것이고요. 그럴수록 중국의 고립과 몰락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의 몰락이 아니라 시진핑 정권의 몰락이겠죠. 자, 지금 중국 내부는 반 시진핑파가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2022년의 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3연임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중국 공산당의 관례대로 10년 순환 주기를 지키자는 것이고 그래야지 중국의 미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미래라는 게 뭐냐면 세계 속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스스로 말하기는 G2라고 그러잖아요. 이 G2의 비중을 지금같이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 하나, 또 하나는 중국 경제의 미래를 말하는 걸 겁니다. 국내적 안정을 중국이 유지하려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반 시진핑파의 강력한 주장인 겁니다. 시진핑이 물러나면 다시 미국과의 관계도 정상화하고, 왜냐하면 중국몽이 폐기될 거니까 그렇죠. 더불어 중국을 향한 전 세계적인 압박도 해결될 그런 방법들이 열릴 수 있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 시진핑파의 호소가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의 최고의 지도부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재정을 총괄했던 로지웨이 전 재정부장이 중국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설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이런 지도층에서 이런 반대들이 있다 보니까 설득력은 더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지난 3월 2일 보도를 해드렸었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702회차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당 원로들의 이 반 시진핑 활동은 시진핑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암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단호한 그런 경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 속에서 지금의 위치를 지키려면 그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건 중국 지도부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중국을 정상화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 원래 정해진 임기대로 내년 당대회 이후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중국몽을 말할 게 아니라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말할 게 아니라 세계인과 협력하는 세계 속의 중국 체제로 돌아가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국 내부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양회가 채 마치기도 전에 중국이 미국에 긴급하게 대화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제측 왕위는 사실상 시진핑의 특사 자격으로 블링컨 장관을 만납니다. 시진핑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논의, 다시 말씀드려서 양제츠나 왕이 어느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논의하려고 두 사람이 알래스카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미국과 중국의 2+2 회담에서 가장 먼저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문제가 논의될 겁니다. 이미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4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아마도 스가 일본 총리의 다음이라도 미중 정상회담을 열기를 희망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건은 이겁니다. 더 이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겠다. 아마 그런 조건을 걸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중국이 미국에 어떤 제안을 하게 될지, 중국은 그리고 시진핑은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 할지, 여러분 아마도 중국의 국군이 걸린 이 딜을, 그야말로 엄청난 딜을 이번에 알래스카 회담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Y타임스는 이러한 미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